제가 추정하는 것도 그렇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음. 보기와는 좀 다른 맥락이 있더라고요. 음. 뭐냐면 이문정 검사장과 백혜룡 경정은 최근에 검찰 개혁에 어떻게 보면 좀 검찰 해체돼야 된다라는 주장에 제일 앞장섰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동부지 이문정 검사장이 마약 수사 외압을 맡고 있어요. 예. 일단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진척이 없어요. 음. 자 그러면 그 일을 한번 해봐라라고 대통령실을 세게 준 거죠. 실제 이문정 검사장이 이전에 마약 사건을 맡게 됐을 때 그 합수팀이 이제 동부지검에 있는데 맡게 됐을 때 페이스북에 쓴 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다 뭐 이거 제대로 밝히기도 힘든 마약 사건 책임 물으려고 떠맡긴 거 아니냐. 그래서 동부지검에 예. 동부지검장이 이문정 검사를 보낸 건 아니냐는 소리도 있지만 예. 뭐 이렇게 식으로 해서 우회적으로지만 그 부담은 좀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봐라, 네가 직접 해보면 어떻냐 이런 메시지도 전 들어가 있다고 보고 실제 나온 뒤에 이문정 검사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은 계속 그거잖아요. 우리 수사팀 내가 보니까 다 정말 신뢰가 있고 열심히 성실히 하고 있더라. 기존에 본인이 검찰 수사할 때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르죠. 근데 백혜룡 경정은 그 바깥에서 계속 얘기를 하죠. 예. 실제 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뭐 검찰총장, 뭐 지검장 다 검찰이 마약에 다 연루돼 있다라는 사실은 정황은 없는 의혹 제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전 그래서 아마 자 그럼 너도 가서 해봐라 네가 했는지 그 메시지가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예. 실제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 오고 계십니다. 자, 일단 국정감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 일단 오늘 법사위에서는 증인 채택을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긴 합니다. 자, 그럼 결국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현재까지 최종 결정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사실 대통령실은 아직도 국회에서 부르면 나간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 당정 관계에 있어서 최근에 뭐 이게 김현지 부속실장의 말과는 이 상황과는 좀 격가질 수 있는데 예. 당정이 좀 그 호흡이 잘 안 맞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호흡이 안 맞는 건지 호흡이 잘 맞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 어떤 이 집권 여당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지. 왜 그러냐면 만에 안에 대통령실의 기류가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가는 게 좀 껄끄럽다 이런 게 읽히면 예. 집권 여당의 역할은요 견제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생각하기로나 이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와야 됩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뭐 저희가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운영위에서의 국정과 관련된 거 외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그 부분은 차단하겠다. 예.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가면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인데 이게 설명이 없어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마치 김현지 부속실장을 보호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내비치는 것은요. 인식이 그렇게 되고 있다. 인식이 되고 있죠. 사실관계는 또 설명이 필요하겠으나 지금 국민들이나 그다음에 뭐 사실 뭐 지지층은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지켜보는 이 상황에 많은 사람들의 판단은 예. 그냥 뭔가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거 아니야라는 것 같아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출석으로 당도 그렇고요. 대통령실은 나온다 했으니까 예. 일단 당이 좀 현명하게 출석적으로 좀 가다가 잡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예. 도대체 김현지 씨를 안 나오게 꺼리고 있는 주체가 어디예요? 당이에요? 대통령실이에요? 굉장히 het갈려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처음에 당에서 문진석 의원인가가 예. 비서실장 나오면 되지 그 사람 안 나오게 하면 안 돼요라고 해서 운영위에서 최초의 예. 촉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그 나온다 안 나온다 하다가 뭐 인사를 해서 부속실장을 보냈다 그랬더니 다시 또 그 다음에도 야 부속실장으로 갔지만 100% 나올 거다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마치 이 모양을 보면 당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고 그 대통령실에서는 나가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그 형식적인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나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통령이 나가지 말라고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본인도 못 나가겠다고 하고 있고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당에서 총대를 메고 못 나온다고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나갈 거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아니 그게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그냥 나갑니다. 야 당.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나갈 건데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간단한 문제를 놓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예. 대통령실과 민주당 내 둘 다 예. 나가야 된다와 안 나가야 된다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중요하죠. 그럼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나가야 된다는 입장을 취한 것 같지는 않아요. 들어본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뭐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제일 거기에 대한 편안한 답이 당연히 그 원론적인 거잖아요. 국회에서 부르면 나간다. 예. 근데 압도적 다수당인 여당이 부르냐 마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대통령실에 예를 들어서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우상호 수석은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우상호 수석이 100% 나간다. 그러니까. 그때 100%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르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설득하겠다.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은. 우상호 씨 혼나고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혼날 사람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 아니었는데, 예. 그러니까 100%는 아니었는데 아. 일단 어떤 그쪽에서 나가는 걸로 분위기를 다잡게 해서 음. 일단 내가 질렀어. 그럼 음. 어떻게 나가야지.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질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나가면 망신당한다라는 의견도 많아서 이 과정 중에 있고 그래서 일단 한쪽에 제쳐둔 게 당연히 국회에서 부르면 나간다로 하면 대통령실이 일단 편하죠.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제 상황 따라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국회 내에도 몇몇 의원들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몇몇 의원들은 굳이 왜 나가냐 이미 커져서 예. 나가봐야 손해다라는 의견들도 많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나오기가 점점 부담되는 상황이 되는 건 맞다고 봐요. 근데 저도 소영주 소장님이나 우리 김종혁 위원님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김현지 부속실장 본인이 예. 되게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공직에 있으면 나와야 됩니다. 저 우리 딸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세상이 아니다. 아니 갑자기 대한민국 죄송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도 네. 거기 국회에 나와서 무슨 조요토미 히데요시 예. 뭐 이런 식의 좀 조롱과 능멸을 당하는 거 이게 옳은 게 아니죠. 절대로 예. 이런 게 아니지만 이런 마당에 나가면 망신당한다? 아니 김현진 씨가 뭐라고 나와서 뭐 무슨 망신을 당해요? 뭐 그냥 공격 좀 당하면 아니면 아닙니다. 그건 뭐 지금 상황과 저한테 하는 질문은 적절치 않으십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관계 없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안 나오겠다고 그러는지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 숨기면 숨길수록 그 꽁꽁 숨겨둘수록 정말로 저 사람이 무슨 깃털이 아니고 몸통인가 보다. 저 사람이 뭐가 있나 보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원시 국민의힘 시의원이 얘기했던 것 사실은 뭐 입에 올리기도 그런 아무 개연성이나 근거 없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김현기 실장은 그런 부분들이 굳이 나와서 가족도 있고 본인도 그런 게 언급되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꺼린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동조하는 분들이 내부나 대통령실이나 당에 꽤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까지 하는데 굳이 나가서 우리가 그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의견도 있고 하지만 이제 좀 더 국정 지지율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분들은 그래도 나와야 된다. 이건 의무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지금 그래서 양쪽이 치열한 협상 중입니다. 네, 이건 이제 치열한 협상에서 제가 조금 더 맥을 짚으면 내부에서 협상 중이에요 지금. 내부에서 협상이라는 게 전 두 축인 것 같아요. 예. 결국엔 김현지 부속실장이 출석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의 저 조롱에 동조하는 꼴이라서 진다. 이건 지고 이기는 게임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존심 싸움으로. 그리고 또 이 나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전체를 봤을 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려면 김현지 실장이 나와야 된다. 예.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사실 국민의힘은요 바닥까지 가서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별 희한한 소리로 조롱하고 정말 인권 침해까지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벌써 뭐 종북 프레임에 그다음에 뭐 입에 담게 되면 창원시의 시의원 했던 그런 얘기까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 이 자리의 무게감 그리고 대통령과 오랫동안 가져왔던 여러 가지 참모로서의 어떤 그 친분 그다음에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조금 희생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나와서 예. 한번 털고 가면 된다. 예. 그리고 당도 두려울 게 없는 게요.
아니 그런 막 이상한 말 막 국민님이 하면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우리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이고 아니 각 의원들도 다수당이라서 의석도 많고 충분히 이상한 소리 하면 다 막아줄 수 있으니 예. 하루 나와서 명백하게 그냥 저는 실세가 아닙니다를 보여주면 된다. 자, 여기서 또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 이제 변호인 문제인데 설주환 변호사 변호를 하고 있다가 김현지 실장에게 크게 혼나고 그러니까 개입해서 변호사가 교체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박 시장님 취재하신 예. 게 있죠? 죄송합니다. 딴짓하다 못 들어가고. 아까 갑자기 김현지 씨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예. 변호인 교체 예. 관련해서 이제 개입해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 그건 뭐 관련해서 저도 알고 있지만 예. 저는 사실 소영주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얘기하세요. 들은 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옆에서 취재한 거 알려주세요. 옆에 취재한 거 예. 제일 설전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김현지 당시 보좌관의 압박으로 그만뒀다기보다도 예. 설주한 변호사는 그 전에 뭐 저랑도 통화를 했고 뭐 저도 잘 아는 사이니까. 예. 근데 설주한 변호사는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어떤 입장이 있었고 초반에 어떤 이 입장이다라고 하고 그거는 뭐 변한 게 없는데 바뀔 정황이 없었는데 아마 뭐 이재명 당시 지사에 대한 보고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뀌었고 그래서 자꾸 하니까 이렇게 여기서 바꾸면 설 변호사는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뭐 형량이나 이런 게 좀 적게 되는데 이게 1번 과제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바꾸고 하는 과정에 본인이 수긍을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 그런 와중에 방침에 대해서 이제 김현지 실장과 종종 얘기를 하고 예. 근데 뭐 너 그만둬 해서 그만둔 게 아니고 나 그만둘 거야 그러시죠. 뭐 이 분위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주환 변호사의 의지도 좀 있었다. 무조건 아니 그게 먼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지가 먼저예요. 하기 뭐 싫다. 정확한 날짜는 5월 말에 그 당시 음. 그만둘 때가 5월 말이 정도가 설변이 예. 그만둬야겠다. 여기서 내가 더 이상 할 것도 없다라는 아. 것이고 입장이 이제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입장이 바뀌는 부분들을 목도하고 내가 도저히 변호를 할 수 없겠다는 게 이제 설변 입장이고 예. 팩트도 5월 말에 그만두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김현지 당시 보좌관인가 비서관과 통화를 했을 때는 6월 중순 정도 된 걸로 알아요. 그러면 이제 시점 자체가 예. 그만두겠다는 마음 먹은 시점과 통화 시점이 음. 갭이 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감에서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예. 설변이 어떤 연호의 파티를 못 봤다고 한다. 예. 없었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박상용 검사를 증인으로 세워놓고 얘기를 할 때. 근데 정확히 이거는 이제 설주한 변호사가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제가 설주한 변호사가 직접 얘기한 거를 전해드리면 예. 내가 못 봤다고 한 건 내가 봤을 때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해당 일에 저녁에 먹었다고 하는데 본인은 저녁 먹을 때 딴 데 가고 이제 더 이상 조사가 없다고 그냥 갔다 집에. 예.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다. 예. 그러니까 없었다가 아니라 못 봤다. 못 봤다라는다. 그게 이제 설주한 변호사의 계속된 얘기입니다. 근데 예. 담당 변호사도 없었다고 하는데 예. 자꾸 이렇게 얘기가 가니까 아. 설주한 변호사가 좀 약간 난감해하더라고요. 있다 없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못 봤다는 거죠. 예. 본인이 인지의 사실관계를 하는 거고 한번 설전면서 데려다가 한번 인터뷰를 하세요. 한번 올까요? 예. 한번. 부러울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지금 뭐딴 데가 있다면서요? 지금 뭐 이제 가족들하고 뭐 여행을 가 있다고. 아, 그렇군요. 피한 자, 거야? 자, 근데 원래 법사위 말고 있었는데, 예. 과방위도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거는 참 못 볼 곳을 박정훈 봤어요. 의원과 박정훈 의원 제가 그렇게 안 봤는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아무리 감정이 격해져도 예. 둘 다 잘못했죠. 아니 둘 다라고 이렇게 그냥 둘 다 싸잡아서 하기에는 박정훈 의원이 예. 너무 실수를 세게 했습니다. 아무리 음. 감정이 된다고 해도 이게 예. 무슨 이 상임위장은 국민이 보는 자리인데 예. 어디 시정자배들이나 하는 언어를 예. 정말 여과 없이 그게 무슨 저는 품격인지 너무나 놀랬다. 저는 아. 이 부분은 그 해당 의원한테도 사과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예. 국민들한테 본인의 어떤 그런 감정 조절 못한 거는 사과해야 될 상황 같아요. 그 김우영 의원과 이제 박정우 의원 사이에 이제 설전인 거잖아요. 잘 풀릴 수 있을까요? 근데 안 풀릴 것 같아요. 안 풀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정황상 물론 예. 박정훈 의원의 주장이긴 한데 이미 지난달 2일 날 예. 뭐 멱살잡이와 고성이 오가고 아, 이미 예. 근데 박정훈 의원은 뭐
본인은 말로 했는데 김용현 의원이 멱살을 먼저 잡았다. 아. 목격자들도 있어서 그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예. 물론 목격자들이 야당 의원이긴 하지만 음. 그런데 뭐 그게 전반적으로는 서로 거친 말들이 오가는 와중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럼 그날 밤에 2일 밤에 박정훈입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화해를 시도했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화해를 시도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김용현 의원이 답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정훈 의원의 장인이 과거 내란에 연루됐던 사진을 꺼내 보이면서 예. 12.12에 연루됐던 거 보내면서 하니까 그때 이제 박정훈이 열받아서 네. 에휴 이 찌질한 X야 여기 이제 나간 거죠. 근데 그런 전례를 봐서는 둘이 이번에도 화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미 오늘 강을 건넜다.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또 김현지 실장과 경기 동부연합과의 연관성을 또 이분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50 때도 안 먹힐 프레임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만 경기 동부연합. 근데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박원석 의원이 좀 전 의원이 알잖아요. 근데 그 김현지 씨가 학교 다닐 때 운동권이었는데 예. 그 NL 그러니까 주사파 쪽 계열은 아니고 예. 그 NL이지만 비주사 NL하고 그다음에 PD가 연합된 그 연합 서클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제 자세히 알고 21세기라고 예. 당시에 저 학교 다닐 때도 막 생겼던 거기 또 그랬다고 이제 좀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분이 강병원 전 의원 아.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오늘 박주민 의원도 그렇죠. 뭐 그렇죠. 거기 뭐 해당돼 있었고 그래서 음.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무슨 이게 주사파가 동부연합은 아니죠. 상당히 거기에 이제 그 이석기 전 의원 예. 통진당 예. 그쪽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배출됐기 때문에 음. 거기가 김일성 주의자들 모인 데 아니냐 뭐 아. 이런 의심을 받았던 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제기되는 것은 그 통진당 출신의 뭐 김모 의원이 뭐 재판 과정에서 여기 이제 그 상당히 관련이 있었다. 그 김현지 의원 그 김현지 씨하고 뭐 거기 이름이 뭐 여러 차례 거론된다. 뭐 이런 거 보니까 너 통진당하고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야? 뭐 혹은 그 경기 동부연합하고 뭐 관계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사실 성남시장 때 그 우리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 그 성남시장 캠프에는 그 경기 동부 애들이 왕창 들어가 있대. 이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까지를 합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떨어지는 증거를 제시한 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 약간 비판하는 수준에서 했지만 뭐 그럼 증거 내봐. 그러면 할 말은 별로 없겠죠. 뭐. 이게 사실은 그 논리라면 그러니까 당시 김미애 의원이 통진당이고 통진당 나중에 이제 통진당이죠. 원래 민노당이었고. 근데 통진당이 이제 정당 해산됐고. 예. 자, 그런데 김미애 의원과 선거법상 이제 당시 2010년 성남시 지방선거에서 가까이 지냈다. 지인이다. 이걸로 해서 종북이다? 너무 논리적 비약이 심하죠. 이거는 전형적인 색깔 공세입니다. 예. 똑같은 논리로 한다면 1호 당원인 윤석열이 들어가 있는 국민의힘은 그냥 내란 정당이 되는 거죠. 가까이 친분이 있다고 해서 그 이건 같은 친분도 아니고 그냥 1호 당원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당연히 박정훈 의원 논리대로라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내란 정당이고 다 수사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계엄 당일날 통화했던 사람들은 다 내란 공범입니다. 나경원 의원부터 시작해서 주진우 의원 어떻습니까? 법률비서관 하면서 윤석열, 김건희와 수시로 통화했고 근데- 신복이었잖아요. 전 최고위원이지만 국민의힘 소속이시고 그런데 12월 3일 밤에 국회에 가서 또 이걸 막아야 된다고 아, 김종혁 최고?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나를 명의- 거기다 걸어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이기 예, 때문에 예. 차별점을 근데 다시 한 명 한번 이상 사람 있다고 해서 예.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그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음. 사실 논리적이지가 않죠. 이거 색깔 공세예요. 예. 자, 다른 이슈 한번 갈게요. 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이제 서울 동부지검이 관련해서 백혜룡 경정이 포함된 5명 규모의 별도 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수사팀과 이제 백혜룡 경정팀 수사팀을 합쳐서 합동 수사단을 조직하겠다라는 건데 관련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야당의 공격도 있고 또 이제 백혜룡 경정도 뭐랄까요 완벽하게 또 이거 만족하는 상황 아닌 것 같아서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는 아니, 것이냐. 저는 백혜룡 경정한테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공직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본인이 억울하게 여러 가지를 핍박받았던 거는 제 예. 이해를 합니다. 예. 충분히 그럴 만해요. 음. 인간적으로. 하지만 공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 세간의 마약 외압 수사를 해라 하면 다시 공직자의 마인드로 돌아와야죠. 감정을 억누르고 일로 이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 밥상을 차려줘도
그 전까지는 아예 그 떠들고만 다녔지 밥상 차리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 대통령이 저는 사실 상을 차려줬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밝혀져야 하는 것들을 검찰이 설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예. 해야죠. 근데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으면 저는 이게 사건 수사의 본질보다는 본인한테 주목을 받으면서 이 사건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공직자만 돌아가셔라 생각하고 예. 백현웅 경정에 대한 어떤 수사 지원에 대한 이 파견 언급은 저는 백현웅 경정을 인정해서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개인적이지만 이문정 동부지검장을 향해서 아. 왜 성과를 보여주지 않죠? 그렇게 정부를 대해서 비판하고 날선 이야기를 하는 거 이해는 하겠으나 예. 그러면 그렇게 한 만큼 성과를 보여주쇼. 저는 그 주반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필요하다면 백현웅 경정을 데려다 써라. 아하. 오히려 이문정 검사장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압력. 그 행간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뭐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언제부터 경찰 경정 인사에 그렇게 관여를 했습니까? 누구를 어디다 보내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예. 아니 그거 윤석열 대통령은 최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경로했다고 그래서 나라가 지금 뒤집힌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거 무슨 대통령이 무슨 경정 한 명을 구체적으로 어디로 보내, 무슨 수사팀으로 보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아주 부적절하고요. 예. 그러고 나서 망신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백혜련 경정이라는 사람이 자기 페북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거기 못 간다. 나한테 수사 지휘권을 줘서 야 거기 합수단은 뭐라고 그랬더라? 합수단은 무슨 불법 단체 비슷한 거라고 얘기하면서 나한테 5명 중에 하나라가 되라고 그랬는데 나한테 25명 정도의 그 인원을 줘서 내가 그걸 지휘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검사들도 내가 지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그거 그래 놓고서 모르겠어요. 이문정 지검장은 본인이 그런 얘기했으니까 뭐 검찰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뭐 그 백혜련 경정 밑에서 그 사람이 지시하는 그 단장 밑에서 지검장께서 뭐 지시를 받으시든지 어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 주장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그 인천세관에 마약 문제가 있는데 이게 가로막혔다. 이게 수사가 안 됐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이 남부지검의 특수부를 폭파해 버렸다. 무슨 특수부가 왜 폭파돼요? 7명에서 2명이 인사 났다는 걸 갖고서 특수부가 폭파됐다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대한민국에서 마약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으니까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원석 그 검찰총장한테 지시를 해서 얘네들이 전부 다 마약 수사를 막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상식적입니까? 아무리 그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사람 고소고발해갖고 지금 그 대상이에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어느 수사팀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에게 수사를 맡겨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뭐냐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아주 우습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그냥 그 경찰 경정 한 명이 대통령실을 그냥 갖고 노는 듯한 표현이 좀 심합니다만 뭐 이런 그 양상이 나타나서 이거 빨리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예요. 일단 뭐 대통령의 지시가 그러니까 콕 집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백경정을 직접 수사의 주체로 넣어서 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거친 측면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어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엄정 수사해라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형식적으로는 법무부에 해야 하는 얘기였다라고 해서 이제 그건 피해가긴 했는데 이유는 이제 이문정 동부지검장과 백혜룡 경정에게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추정하는 것도 그렇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기와는 좀 다른 맥락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문정 검사장과 백혜룡 경정은 최근에 검찰 개혁에 어떻게 보면 좀 검찰 해체돼야 된다라는 주장에 제일 앞장섰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문정 검사장이 마약 수사 외압을 맡고 있어요. 예. 일단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진척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일을 한번 해봐라라고 대통령실을 세게 준 거죠. 실제 이문정 검사장이 이전에
마약 사건을 맡게 됐을 때 그 합수팀이 이제 동부지검에 있는데 맡게 됐을 때 페이스북에 쓴 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다 뭐 이거 제대로 밝히기도 힘든 마약 사건 책임 물으려고 떠맡긴 거 아니냐. 그래서 동부지검에 예. 동부지검장이 이문정 검사를 보낸 건 아니냐는 소리도 있지만 예. 뭐 이렇게 식으로 해서 우회적으로지만 그 부담을 좀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봐라, 네가 직접 해보면 어떻냐, 이런 메시지도 전 들어가 있다고 보고, 실제 나온 뒤에 이문정 검사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은 계속 그거잖아요. 우리 수사팀 내가 보니까 다 정말 신뢰가 있고 열심히 성실히 하고 있더라. 기존에 본인이 검찰 수사할 때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르죠. 근데 백혜룡 경정은 그 바깥에서 계속 얘기를 하죠. 예. 실제 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뭐 검찰총장, 뭐 지검장들 다 검찰이 마약에 다 연루돼 있다라는 사실은 정황은 없는 의혹 제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전 그래서 아마 자 그럼 너도 가서 해봐라 네가 있는지 그 메시지가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예. 실제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두 분이 워낙 강하게 검찰이 완전 사회 악이다라고 보는데 검찰 당연히 개혁해야 되죠. 예. 그런 해체로 가는 게 맞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핵심 예. 기능과 필요한 기능들은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실 그런 측면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 이 두 분이 과하게 검찰을 완전히 사회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아. 지지층에서 부담이 큰 거거든요. 아하. 자 그럼 네가 악이라고 했는데 그 악을 밝혀라. 아. 라고 지금 얘기한 국면이에요. 근데 그 대통령의 큰 그림이 있다. 예. 이문정 검사장하고 그다음에 그 백혜령 경정하고 만나면 좀 볼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사고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데 한 500원 걸고 싶어요. 좋은 쪽으로 사고를 칠 수도 있죠. 근데 좋은 쪽으로 예. 의협 수사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또 그런 결과를 예. 기대해 봅니다. 수사의 맥을 잘 잡을 수 있다. 아니라는데 1,000원 겁니다. 그거는 예. 두 분 사이 문제는 잘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놓고 때려 저는 제가 함께 해주신 분 우리 맥 소장님, 김주혁 전 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